좋아요, 구독! 이 타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국내 기업들, 여긴 게임주들도 좀 포함이 되겠는데요.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물어봤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을 줬습니다. 시장 개척을 좀 다양화하게 좀 꾸려나가자 이런 말도 있고요. 또한 기술 혁신 및 품질 개선을 하고 또 협력 파트너십을 좀 구축하면서 무엇보다도 해외 수출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개척에 조금은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또한 수출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다양한 의견 줬는데요. 이 관련해서 좀 잠시 뒤 조금 자세하게 다뤄주실 테지만 이 게임주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챗 GPT 이 의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관련했을 때 수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하긴 하지만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장에도 사실 뒤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데브 시스터즈가 또 굉장히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 국내 증시 회복세를 좀 보이면서요. 성장주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성장주 중에서도 오늘 좀 다뤄주실 게임주가 특히나 눈에 띄는데 오늘장도 게임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중국 외자 판호를 받은 쿠키런 영향으로 이 데브 시스터즈 장중 10%대 오름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이 영업이익 및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등하는 이런 구간도 있고 한데 2023년 들어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뿐만 아니라요. 이 데브 시스터즈는 쿠키런 흥행에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3거래 연속 상승 중인데요.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방은 굉장히 열려 있긴 합니다. 열려 있긴 하지만 일단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어올려졌어요.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약 10만 원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앞으로 그럼 데브 시스터즈 실적이라든지 특히 중국 쪽에서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왔던 이슈이긴 합니다. 이미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잘 된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수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끌어올려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데브 시스터즈의 그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일단 저도 쿠키런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세대로서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일단 좀 그런 캐주얼 게임 쪽에 있다 보니까 특히 중국에서도 캐주얼 게임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이런 게임 쪽이 여성향이 좀 높아요. 여성향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는 게임을 하면은 보통 남성들이 많이 하지만 캐주얼 게임,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쪽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니치 마켓 쪽으로 좀 더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그쪽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긴 해요. 거기다가 쿠키런 IP를 통해서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있는데 관련했을 때 그뿐만 아니라 PC라든지 콘솔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보유자의 영역이다.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갭띄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좀 걸리는 부분이 약간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나와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려 있는데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나와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약간의 조정이 거칠 수 있다는 점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보유자 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조금 더 드리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내가 이
쿠키런 킹덤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전 중장기적으로 데브시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긴 합니다.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눌림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수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거기다가 신규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갭을 띄어서 상승한 라인이 있는데 네. 이 라인대 깨지 않고 지금 6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보신 다음에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는 게 네. 지금 6만 원대라는 가격대에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지금 요 라인대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는 네. 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 라인대 조금 깨기 시작하면 갭을 다 메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라인 갭 라인대를 다 메우기 시작한다면 54,000원대에서 또 지지가 나온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접근 좀 포인트도 잡아주셨지만 이 기보유자의 영역은 아직까지 조금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수익 실현도 좋고 또 중장기적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국 외자 판호 발급 여부로 이 게임주들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난 3월에요. 중국 판호를 조금 받은 게임주들은 이렇게 우리 국내 기업 5개인데요. 여기엔 데브시스터즈도 있죠. 넷마블과 뭐 넥슨 게임즈 등도 있는데 이 외에 또 NC소프트나 카카오게임즈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판호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넥슨 게임즈, 넷마블은 웃고 카카오게임즈와 NC소프트는 좀 울상을 짓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주요 게임 기업들 이런 갭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최근 주가 좀 포함해서 살펴주신다면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다 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특히 뭐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실적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두 번째로 신작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국 판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쪽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게임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판호를 발급한 일부 기업들만 네. 기업들만 주가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큰 부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를 발급받은 기업들 혹은 추후에 발급을 받을까 기대되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중국 판호를 받은 기업, 그러니까 중국 판호를 받아서 앞으로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기업들 네네. 혹은 국내 내수로 혹은 뭐 동남아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군 일단 매출의 편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죠. 네, 예상이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게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정신적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발언을 그쵸. 하면서 네네. 관련했을 때 좀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뭐 시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3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규제를 풀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측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마이너스 요소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점에서 앞으로의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으로 정식 종목. 채택이 네네.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측면에서는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은 특히 e스포츠 같은 경우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으로 채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네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규제 같은 것도 완화해야 되고 네. 특히 뭐 관련했을 때 이용자 수도 계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이 약 9월 말,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풀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될수록 판호 발급받은 기업들의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이 중국 외자 판호 발급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앞으로 기업들의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규제뿐만 아니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좀 채택된 점도 좀 부각되는 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사들 중 주요 회사들은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부진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제 게임사들 실적 바닥론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에 접어든 이 시점, 최근 뭐 외자 판호 등의 이슈로 실적 개선 좀 기대해봐도 좋을 시점이긴 한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의 본격 반등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최근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1분기 실적은 좋지 않은데 앞으로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섹터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 OLED 쪽이 있는데 최근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사실 1분기 실적 좋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렇죠. 1분기 실적 굉장히 최악이었는데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반도체에 대한 긍정론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바닥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이 게임 섹터입니다. 게임 섹터도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하지만 신작을 출시한다든지 혹은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게 되면서 관련 모멘텀 붙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랑 다르게 약간의 각계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각계 전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기존의 뭐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그 엔터라든지 관련했을 때 섹터 내에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 우르르 함께 움직이지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뭐 신작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출시를 한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를 보셔야 하는 게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중국 판호를 발급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신작 출시에 대한 여부라든지 혹은 부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주가가 눌림 현상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신작들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신작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반영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뭐 중국 판호 발급 여부에 따라서 기업도 좀 체크해 보시고 또한 신작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기업 위주로 좀 주가 향방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시장 추가 확대 가능성, 뭐 신작 모멘텀 이렇게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이 게임주 내에서도 탑픽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오위즈라는 종목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 그러니까 피해 거짓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오위즈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게임주가 부진을 겪었을 때에도 다시 한번 하방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던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 투자자들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기대감, 그런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MORPG, 그러니까 모바일 쪽에서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었는데 이런 시장에서 PC라든지 콘솔 쪽으로 계속적인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콘솔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원래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주류가 아니었지만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밖에서 움직이지 못하다 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하지 못했던 거를 집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 드라마 보기도 있지만 게임도 있는데 네. 게임 같은 경우에도 뭐 콘솔 기계가 5천만 대 이상 신규로 보급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기계가 먼저 보급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콘솔 게임이 출시가 되었을 때 특히나 또 재미있고 그리고 엘더 스크롤 같은 좀 다크한 이미지가 네.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게임스컴에서도 한국 게임사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흥행력이 기대가 되다 네. 보니까 앞으로의 지금 신작이 출시가 되었을 때 매출에 대한 부분이 크게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물론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작에 대한 출시 그리고 피해 거짓 외에도 다수의 신작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브라운 더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흥행한 게임의 후속작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팬덤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네. 고양이와 스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유튜브로 좀 댓글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제임스 존님께서 이 앞으로 NC소프트 향방이 조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뭐 리니지의 영광이 좀 재현될지 여부로 이 NC소프트의 전망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NC소프트는 짧게 한마디가 잘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NC소프트처럼 실적 굉장히 잘 나오는 주가 같은 경우에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주가가 다시 한번 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TL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여부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네네. 저는 NC소프트 같은 대형주 굉장히 많이 눌려 있고 지금 주가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TL이 나왔을 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21년도 이후에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급격하게 악화되었던 부분이 네. 과금형이라든지 확률형 아이템 등으로 인한 문제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이런 부분을 TL에서 어떻게 풀어주는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1분기 발표 이후에 NC소프트가 신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